안녕하세요. 친정에서도 막내, 시댁에서도 막내, 회사에서도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27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전 유독 결혼을 일찍 한 편이어서 지금까지도 유일한 유부녀 멤버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얼마 정도는 모아야 하는지, 혹은 얼마 정도 모은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면서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자기들 결혼하는데 저를 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할지를 판가름하며 보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마음에 SNS는 진작에 접어버렸고, 연락도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거 말고는 개개인과 따로 연락을 잘 취하지는 않았어요. 사는 게 팍팍해서 아내로서, 딸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제 마음을 정신없고 심란하게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어요. 남들처럼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지 않겠노라고 일찍 결혼하면서 스스로 나를 MZ세대라 일컬으며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시댁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고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댁은 정말이지 독보적인 난장판인 집구석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룬 저의 지난 시댁살이에 대한 이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저는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이자 나이조차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위로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네, 그리고 형님네까지 해서 특별한 날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정말 운동회를 해도 되었을 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저희 부부를 뺀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다 자녀도 둘씩 낳아서 살고 있었는지라 애들까지 포함하면 집안이 미어터질 정도였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의 형제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다는 겁니다. 첫째 아주버님네는 형님과 두 분이서 같이 세무사로 일하시며 사무실을 차려 동업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늘 막내인 저희 부부를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고, 명절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 생일까지도 축하한다며 용돈을 퍼주셨을 만큼 저희 부부를 얘들 마냥 많이 아끼고 좋아라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대기업 회사원이고 형님은 주부신데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 함께 인기 있는 카페나 맛집 같은 곳을 자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지방에 살다가 올라오신 바람에 서울 안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주부가 되면서는 대학 친구들마저도 인연이 끊겨버렸다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셨죠. 그래서 여러 번 함께 카페도 가고 주말에 데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소녀소녀 하시더라고요. 말도 참 순둥이처럼 뱉으시고, 제가 아랫사람인데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예의를 갖추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가장 편하다 생각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인 형님께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어찌나 오픈마인드신지 결혼하고서 제게 단 한 번을 시집살이를 시키려고도 안 하셨고, 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딸이라며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을 봐주곤 하셨습니다. 전 정말로 식구만 많을 뿐이었고 막내라는 이유로 온 예쁨을 받으면서 시댁 사람들과 참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정말로 사는 게 팍팍해서 그렇지 시댁만 놓고 보면 저는 2번이고 3번이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딱 6개월 전이 올 초까지만은 말이죠.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과 함께 온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희 시아버지가 참 제비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었는데도 어찌나 꾸미는 걸 좋아라 하시는지, 얼핏 보면 정말 60대로 보여질 만큼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또 나돌아 다니는 걸 좋아라 하셨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막내 아들네한테 용돈이라도 좀 주시면 좋으련만, 연금 받는 돈으로 죄다 본인 꾸미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건지 매번 볼 때마다 옷도 바뀌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집안에 쌓이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굳어 계셨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일찍 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시어머니께서 막내까지 모두 다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바람에
남편이 일찍 프로포즈를 했던 건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께서는 쾌차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몸이 쇠약해져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바람에 저와 온 형님들이 나서서는 번갈아 가며 시댁을 찾아오곤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못하실 테니 대신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는 가져왔고, 혹여나 또 시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신 바람에 어머니 혼자 집안에서 공경에 처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형님들이 모두 다 솔선수범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챙기시니 저도 따라서 어른을 챙겨보려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운을 윗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본받아가며 열심히 며느리 노릇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시댁 앞에서 아주 우연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온전히 두 발로 걸어서는 집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아버지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더니만 그 길로 쭉 골목길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희한했죠. 두 분이서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근래에 시어머니가 집 밖에 지팡이 없이 나와 계신 것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반찬을 싸가져 가는 길이어서 어찌할까 하다가 집안에 놔두고서 그냥 나오자는 생각으로 저 혼자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가족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미 아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들어갔다가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 계셨는데 집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왔냐?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은 밖에서 아버님이랑 손을 잡고 나가셨는데 말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기저기 막내로 살던 제가 눈치 보는 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 결국 이건 도저히 아닌 일이다 싶었던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불륜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으며 이번에도 늘 밖에 나돌아다니실 때 진작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전 솔직히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알고 있던 사실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하고 있냐면서 확 따져 물어야 하는 건지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마저 포기를 하고 사는 정도이니 시아버지의 불륜이 오죽 심했을까 싶은 마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죠. 하지만 정확히 올 초 명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아주버님네가 시댁에 모였어요. 어머니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가던 중이어서 어머님은 그냥 안방에 누워 계셨고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합심을 해서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가시던 아버님께서 웬 여자 하나를 데려온 겁니다. 아버님의 상간녀 말입니다. 어린애들 눈에는 졸지의 할아버지 옆에 있는 할머니가 둘인 꼴이었어요. 자세히 그 여자를 보니 제가 저번에 얼핏 보고서 우리 시어머니신 줄 알았던 골목길 앞 그 여자더라고요. 나이는 시어머니보다 훨 어려 보였어요. 50대 후반에서 많게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의 우리 외국인 아주버님까지 모두 다 누구냐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외국인 아주버님은 두 사람이 닮았다면서 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간녀를 보고서 친동생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불륜을 눈치챈 상황이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아버님이 다른 날도 아닌 명절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신 집으로 불륜녀를 들인 바람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더 얘기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은 어머니가 될 사람이니 인사해라 라며 뻔뻔하게 소개를 시키려 하셔서 온 가족들이 아버님 말을 잘라먹곤 욕을 퍼붓고 진짜 난동을 피웠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밖에서 난 소란에 눈치를 채곤 거실까지 나오셨다가 그 길로 상간녀의 인사를 받고 쓰러졌고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합세를 해서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저러다 확 엄마 돌아가시고 혼인신고라도 하는 게 아니냐면서 집은 정말 난리가 났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쾌차를 바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우리 시어머니로 살아달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별별 생각에 저까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 말을 한 건지 시아버지의 현 여자친구인 그 상간녀가 자식들이 없는 사이에 시댁에 쳐들어왔더라고요. 죽기 전에 깔끔하게 이혼을 해주던지 아니면 나가서 치료를 하다가 죽으라면서 시어머니께 온갖 악담을 퍼부은 바람에 어머님은 말까지 더듬으며 집에 주부로 지내고 계시던 둘째 형님께 연락을 했고 그 바람에 형님이 시댁으로 달려가면서 오만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셨답니다. 그 바람에 온 가족들이 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일을 하다 말고 시댁으로 뛰쳐갔죠. 가뜩이나 아파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상간녀가 집까지 쳐들어와 헤어져 달라 했다고 하니 화가 안 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저 또한 내일인 마냥 너무 열불이 나서는 회사에 반차를 내곤 곧장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내내 울면서 이러고 살기 싫다며 죽고 싶단 소리를 하시다가 결국 입원을 하셨고 겨우 퇴원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서운지 상간녀를 다시 집에 들이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요. 온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정말로 경멸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외국인 사이조차 시아버지의 어마무시한 이상스러운 짓거리에 대해서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워하고 또 원망을 했죠. 나날이 아파하는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어머님 또한 스스로의 처지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의 쾌차를 빌었음에도 하늘은 무심하게 어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온 식구들이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이렇게 가시면 억울해서 제대로 떠나실 수나 있겠냐면서 특히나 저희 셋째 형님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유일한 딸이어서 시부모님께 둘 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셨는데 시아버지의 외도로 괴로워만 하며 사신 시어머니를 향해 감정이입이 많이 되신 것이었죠. 그런 형님은 달래고 또 제 남편을 달래느라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고 뭐고 저희 시어머니 가시는 길이라도 제대로 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온전히 장례식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진짜 하마터면 시아버지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그 상간녀를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상복을 입힌 채로 말입니다. 아니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걸 왜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입고 있는 건지 그 꼴을 보자마자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불같은 분노에 휩싸이는 걸 전 분명히 봤습니다. 상간녀가 들어오는 순간 꺼이꺼이 울고 있던 셋째 형님이 무슨 폭격기 마냥 옆에서 슝 튕겨나가서는 상간녀한테로 달려든 바람에 온 가족들이 정신없이 형님을 따라가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형님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서는 장례식장 테이블 위에 놔둔고는 상간녀를 따라서 시아버지는 아이고 네 새엄마한테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라면서 어떻게든 윗사람 취급을 하면서 상간녀를 더 지키려고 하셨는데요. 그 바람에 형님은 더욱 화를 내셨죠. 아버지는 저 이렇게 안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세요? 엄마 장례식장에 이게 무슨... 라면서 시아버지를 향해 피토하듯 화를 내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요. 그 바람에 외국인 아주버님은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What the fuck? fuck! 그 외치면서 형님을 업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둘째 형님이 얼떨결에 쓰러진 형님을 챙기겠다고 외국인 아주버님을 따라 같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가셨고요. 저는 온 시댁 윗사람들이 시아버지와 상간녀한테 욕을 쏟아붓는 사이 유심히 상간녀를 봤어요. 온 가족들이 상간녀보다도 그런 상간녀를 장례식장에 데려온 시아버지를 향해 원망하듯 말하던 사이 슬그머니 시아버지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나 기껏 장례식장에 도리 지키려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상간녀가 피식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말하는 겁니다. 아유 참 자식들 수준하고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멀리서 너무 쇼크를 받은 나머지
제대로 가족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욕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아버님의 상간녀 눈에는 제가 그저 사람들 틈에 섞이기 싫어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상복을 입고 조강지차 장례식장에 나타난 본인의 짓거리에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표정을 상간녀는 그저 뭘 이렇게까지 난동을 피우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를 지편을 들어줄 아군으로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앞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욕을 날리던 온 자식들이 상간녀에게로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이내 상간녀가 바라보고 있던 중인 저에게도 시선이 쏠렸죠. 큰형님은 지금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자식들 수준하고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 이 아줌마가 동서한테 뭐라고 한 거야? 라면서 믿을 수가 없다며 당장에 상간녀의 멱살을 쥐어잡았는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다들 그만두지 못해? 윗사람한테 자꾸 무식하게 폭력이나 쓰려고 하고 말이야. 딱 그만둬. 며느리가 어딜 감히 시애비 여자한테. 라면서 큰형님을 나무라셨어요. 나무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을 내신 거였죠. 장례식장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고 조문객들이 하나도 못 볼 꼴을 본다면서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시아버지까지 멀쩡한 우리 형님한테 상간녀를 윗사람 대접하라고 혼을 내시니 저도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좋은 시댁이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더니만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상간녀를 들여서는 셋째 형님은 쓰러지시고 나의 큰형님은 사람들 앞에서 개쪽을 당하며 상간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다니. 그러니 저도 막내라고 가만히 뒷전에서 사태 파악만 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이상 시어머니처럼 할 말 못한 채로 죽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꼴은 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쪽팔리시죠? 지금 너무 쪽팔려서 콱 죽어버리고 싶으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저를 향해서 어린 년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어리니까 어린 제 눈에도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모습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저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확 입 안 다물고 있어? 라면서 저를 향해 콧방귀를 뀌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가족들 싸움에서 가만히 지 할 말을 하며 뻔뻔스레 서있던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저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어른들 대화 나누는데 어린애가 함부로 끼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얘기하시는데 어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고 말이죠. 세상에 꼴에 우리 시아버지 첩이라고 가장 어려 보이는 저를 향해서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대화에 끼라 마라 하면서 감히 저한테 입을 다물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막내라고 예뻐해 주셨던 오마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남편을 시작으로 저희 큰형님과 큰아주버님 그리고 작은아주버님까지 온 식구들이 이 옆에 내가 어디서 시자 노릇이야? 라고 하면서 상간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졸지에 예쁨 받는 막내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는 이유로 식구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달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 와중에 마누라한테 쓴소리 했다고 제 남편이 가장 열이 받아서는 내 아버지도 아니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 보기 쪽팔리고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 안에 들여요.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라면서 시아버지까지 싸잡아서는 어떻게든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겠다고 안달이었고요. 아주버님들도 두 분이서 합세를 해서는 어떻게든 상간녀를 쫓아내겠다고 어깨를 밀치고 위협을 하는데 그 와중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재수없게 어딜 상복 입고 기어들어와? 아줌마, 그거 당장 안 벗어? 라면서 쫓겨나던 상간녀를 데리고서는 급기야 가족 탈의실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형님을 따라간 저까지 합세를 해서는 그 상간녀가 입고 있던 상복을 벗겼습니다. 전 순간 그 짓을 하면서도 이러다가 이 아줌마의 빨개벗은 몸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님을 말려야 하는지 고민을 했어요. 그 아줌마는 속에다가 속바지에 속내의까지 챙겨서 입었더라고요. 그 뻘뻘거리는 더워 죽겠는 한여름의 말입니다. 그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형님까지 옳다구나 하면서 바로 밖에서
시아버지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아주버님들을 불렀어요. 그제서야 탈의실 안으로 들어온 아주버님들은 속내의만 달랑 입고 있던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질질 끌어당겨서는 탈의실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영영 내쫓아 버렸습니다. 끌려가는 길 내내 그 아줌마는 시아버지와 무슨 사랑의 오적교라도 권하려는지 오빠!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 손 한 번을 잡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같이 나가겠으니 놔달란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걸 보고만 있을 우리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저까지 합세를 해서는 그 여자의 살집과 옷자락을 손으로 세게 꼬집어가면서 장례식장 밖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쫓았고, 형님은 급기야 그 아줌마가 벗은 상복이 재수가 없다면서 장례식장 밖으로까지 들고 나와서는 태워버리겠다고 라이터를 찾다가 그 자리에서 불까지 피우셨어요. 졸지에 신고당할 뻔하고서 저까지 가슴을 졸였는데 다들 상간녀의 출몰로 난장판이 된 집구석이란 걸 보고 알았는지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말리러 온 직원분도 한켠에 소화기 하나를 들고서는 가만히 그 상복이 다 태워지길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불타는 상복에 형님의 눈초리까지 받으니 그 상간녀도 절대로 만만한 집구석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자리에서 도망치더라고요. 아버님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과 온 시댁 식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은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이대로 영영 연을 끊고서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는 게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도리일 거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했고요. 큰형님네는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셨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분해 죽겠다면서 큰아주버님은 화를 참지 못하셨고 결국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상간죄로 고소할 수 없겠냐면서 당장 장례식장을 뛰쳐나가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얼떨결에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자처하면서 끝까지 장례식장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진짜 기분이 역같더라고요. 내 남편이 상간녀를 내 장례식장에 데려왔더라면 죽어있는 내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붙들고 불쌍하다며 엉엉 곡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절반은 분노가 어려진 눈물이었고요. 다행히 장례 마지막 순간에는 온 형제들이 다시금 장례식장에 다 모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셋째 형님은 여전히 눈물바람이셨고 온 시어머니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좀 더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의 시아버지의 존재는 절대로 없을 거란 걸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해봤자 집 한 채의 연금이 전부였는데 당장에 푼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자식들은 미련 없이 그 재산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소송을 해서라도 자식 몫은 되찾을 거라면서 다들 일단은 나 몰라라 한 것이죠.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도 못한 채 그냥 연금에 의지하며 그 집에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상간녀랑 원하던 연애를 하며 사시게 되었고요. 저랑 형님들의 합세를 해서는 그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와 어머님 유품까지 모든 것을 거덜내온 바람에 시아버지는 거의 빈집에서 다시 살림을 꾸려가며 집을 채워나가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을 한두 푼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서 막내인 저한테로 살림살이 좀 채워달라고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퍼보며 연락하지 말란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줘서 제가 딱히 해야 할 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계시던 시부모님을 두 분 다 떠나보낸 후 형님들, 아주버님들과 자식들끼리 똘똘 뭉쳐서는 앞으로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당한 개망신을 생각하면 통쾌해 죽겠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간녀 하나 정도는 개묵살을 시키며 살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우리 시댁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는 사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이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